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정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요즘 K-방역이라는 말이 유행이죠. 전 세계 중에서 현재 코로나 사태에 가장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상징하는 말인데요. 이 K-방역으로 인해 앞으로 우리나라가 보다 선진적인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에서도 미디어를 통해 연일 한국을 보고 배우자라는 이런 뉘앙스의 보도들을 요즘 자주 하는 중이죠. 그래서 오늘 지식의 정원 코너에서는 서양 국가들이 한국의 어떤 점을 그렇게 본받고 싶어 하는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사실 서양 놈들도 주요 미디어에서 주로 레슨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레슨이란 표현 속에 담긴 진의가 그저 본받자라는 의미보단 외연이 다소 넓어요. 물론 얘네들은 우리 한국이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를 성공적으로 억제시킨 점은 분명히 놀라워합니다. 특히 예전 메르스 사태의 선례와 교훈을 바탕으로 정부가 주도하여 질병 관리 체계를 미리 잘 구축해 놓은 점, 뛰어난 의료 시스템과 의료진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검사 기구와 검사 방식들, 전부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무척 어메이징하다고 여기는 사항들이죠. 하지만 이 녀석들이 문자 그대로 놀라워하는 대목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동선 추적과 접촉자 추적입니다. 사실 중앙정부가 감염자의 스마트폰을 통해 요 근래 어디를 다녔고 누굴 만났는지 위치 추적을 하고 또 그와 접촉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동선 탐지를 한다는 일이 우리에겐 그다지 어색하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전염병 사태는 비상 상황이고 또 감염이 확산되면 불특정 다수에게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개인적인 정보에 대해 국가가 조사하는 일은 공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감수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죠. 말하자면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해 프라이버시권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 일부 제약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게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양 애들이 보기엔 그다지 친숙한 관념이 아닙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논의의 편의상 아주 간략히 서양인과 동양인의 국가관을 대비해보자면, 동양인이 생각하는 국가는 일종의 시혜적인 존재라고 할까요? 마치 무덤에서 요람까지라는 명제에 잘 어울릴 법한 존재가 동양인이 전통적으로 고수해왔던 국가에 대한 기본 이미지죠. 반면에 서양인이 생각하는 국가는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한 일방계약 당사자에 불과합니다.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 국민이 세금을 낸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충실히 제공해줘야 하는 서비스 주체일 뿐이에요. 그래서 동양인이 생각하는 개인의 자유 및 권리보단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그것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예민한 개념이에요. 국가가 국민에게 해줘야 할 일의 범위나 정도를 생각할 때도 동양인들보다 서양인들은 그걸 훨씬 더 좁고 낮은 수준으로만 기대하는 면이 크고요. 하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만 봤을 때 K-방역은 굉장히 성공적이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놈들은 조금 저급하게 표현하면 세계관의 붕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현재 약간 현타가 온 상태예요. 자신들의 기존 가치관으로만 따지자면 분명 스마트폰 추적이라든가 동선 공개라든가 접촉자들끼리 연계해서 감염 여부를 검사받게 하는 조치 등은 분명히 개인의 권리보호 차원에서는 침해의 여지가 큰 행위거든요. 어찌 보면 이 계약 관계를 맺은 서비스 제공자 치고는 주제 넘은 일종의 월권 행위 같은 거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와 같은 대규모 재난 케이스에선 오히려 it works 한 거죠.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의 미디어들이 한국이 코로나 소식을 전할 때 알게 모르게 늘 이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집어넣는 이유도 아마 이러한 맥락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죠. 자신이 지금껏 옳다고 여겨왔던 것이 문득 나에게 더 이상 유효한 보상을 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정신세계에 크든 작든 파문과 균열이 생기게 마련이죠. 물론 절대적으로 뭐가 옳고 그른지 여부, 또 현재 K-방역과 같은 중앙 집권적인 조치가 과연 바람직한지 아닌지 여부는 결국 우리 모두 각자 개인적으로 따져볼 문제겠죠. 그게 자유주의이고 개인주의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올해 수능국어 비문학 지문이라든가 아니면 수시 면접 전형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꽤 큰 출제자들에겐 소위
떡밥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당연히 취업시장에서도 출제하기 좋은 소재이고요. 굉장히 시의적절하잖아요. 공익 대 사익 간의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물어보는 데 있어서 지금 코로나 사태처럼 적합한 예시 상황은 쉽게 찾기 힘드니까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도 준비해봤습니다. 제 영상을 몇 개 보신 분들은 대충 감이 오시죠? 네, 발제문 타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 강의 영상에서 늘 그랬듯이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테스트용 문제, 글쓰기, 스피치 발제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쓴 예시 답안이 필요하시다거나 본인이 직접 쓴 답안을 첨삭받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적힌 안내사항과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것보다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머리가 좋아지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좋은 머리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